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근데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문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 보면 정말 너무 기분 좋은데요. 격주로 나오고 계시죠, 지금? 자, 제가 이거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계속 나온 뉴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한명숙 사건 감찰을 놓고서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서로 좀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감찰하라고 했던 것을 윤석열 총장이 진정하는 식으로 해서 뭐 중앙지검에 인권부에 배당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서른 의원님. 근데 윤석열 총장이 우리 정부하고 뭐라 그럴까요? 뭐 적대적 관계라고까지는 하기는 뭐 지나치지만은 네. 어쨌든 각을 세우고 있었던 거는 뭐 많지는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그 장모 사건 뭐 등등으로 해서 좀 진중하는가 했더니 네. 뭐 다시 또 이렇게 이 법무부 장관하고 각을 세우고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총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서든지 네. 그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견해가 달라가지고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은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아마 건국이후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근데 지금만큼은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지금 이렇게 서로 다투는 모양을 보인다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나는 결판을 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결판을 져요? 어떻게요? 예. 이건 뭐 총장이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은 네. 이런 상태로 법무행정이 사법행정이 진행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도. 뭐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건 보기에 참 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상황에 대한 이 정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지금 감찰을 하라 마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런 식으로 싸우는 모양새로 간다는 것은 이건 상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뭔가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홍 의원님? 참 이거 아침부터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네. 이 한나라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권력의 핵심인데 네. 지금 서준 최고위원 말씀대로 참 뜻이 같이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이 큰 자리에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추미애 장관이 그릇이 너무 큰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검찰총장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추 장관이 그리고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아니 장관 자리가 큰 자리에 앉다 보니까 본인에 안 맞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하고 네. 차라리 윤 총장이 장관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사사건건 장관이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거는요 놔두고 보고 정의나 이것이 어느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찍어서 네.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해야 국민도 동의하고 네. 또 대한민국의 많은 법을 다루는 또 우리 법조인들이 거기 동의를 하지. 네. 이거를 검찰에서 나름대로의 그래도 조심성 있게 내놓은 카드를 이걸 잘못됐다. 네. 이렇게 해서 반박을 해서 총장의 역할을 발을 묶는다든지 제압을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추 장관이 할 바에는 총장을 하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을 하는 게 낫지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원래 장관이 직제사항 좀 더 총장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바꿔서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수순이 잘못되고 네. 지금 엉터리로 오기 때문에. 우리 추미애 그 전 대표입니다. 우리 당의 대표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릇 운운한다면은 당 대표까지 한 분이 법무부 장관 하는 것도 사실은 작은 그릇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러다 또 법무부 장관까지 내려가라 그런다면 검찰총장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너무 비슷하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보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빨리 정리해라.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이라면은요 좀 벌써 그만뒀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겠습니까? 오늘 두 분의 그 지혜로운 두 분의 말씀 딱 정리해 보면 서른 최고위원님께서는 윤석열 빨리 그만둬라 이 얘기고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서 우리 추미애 장관 그릇이 좀 작으니 내려가라 검찰총장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당만 있는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고 송기현 의원이 말했었죠. 검사들하고 놀더니 검사화되는 거 아니냐. 검사들에게 순치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매우 모욕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죠? 그 이제 검사들을 지휘하면서 네.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라. 이 취지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추미애 장관을 뭐 나무란다기보다도 네. 독려하는 차원에서 네.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게 뭐냐. 검찰 개혁 아니냐. 검찰 개혁의 고삐를 확실하게 치라. 이 취지의 얘기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뭐 발끈했다 하지만은 속으로는 좋은 말씀해서 고맙습니다. 막 이랬을 거라고 봐요. 근데 추 장관이 이랬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검사님 출신 의원님들도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다. 당신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냐.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말은 검찰 개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다 같이 해내자. 이 취지를 받아들여야죠. 그렇군요. 이제 설 최고위원님 그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주 반대 360도로 거꾸로서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후담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검찰을 사사건건 또 검찰화되는 장관 아니냐 하는 그 뉘앙스의 얘기는 네. 사실 그 안에 상당한 진실이 있는 겁니다. 무슨 진실이 있을까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지금 여당 속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네. 또 잘못된 걸 지적하면은 좀 장관이 좀 한 걸 뒤로 물러서서 아 그렇구나 하고 좀 바꾸는 태도가 보여줘야 진짜 이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태도인데 네. 한 번 내놓으면 잘못되든 무되든 밀고 가고 네. 또 주변에서 같이 또 동조해버리면은 이 잘못된 게 진짜 잘못돼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오는 피해는 네. 국민들이나 법을 다루는 분은 혼란스럽죠. 영역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검찰은 이럴 수 있겠거니 놔두고 네. 그리고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초장부터 이렇게 검찰을 제약을 하고 그냥 제압해서 이건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네. 검찰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것은 거꾸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고삐를 풀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앞으로 더 나아가라.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국민들 이 기대에 부응하느냐. 뭐 하는 거냐. 빨리 검찰 개혁을 고삐를 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 취지인데 지금 홍 의원께서는 그걸 거꾸로 해석해서 좀 더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거꾸로 해석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송 의원을 한번 판단이 만나봐야 맞고 되겠습니다. 이 답이 안 나와. 송기현 의원하고 저하고는 아주 친하기 때문에 그 네.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송기현 의원님한테 한번 인터뷰 요청 한번 해서 어느 분 말씀이 맞는지 한번 제가 들어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이번에 이제 아주 심각한 남북 문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 정말 이 북한 이래도 되는 건지 너무 화가 많이 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미 워킹그룹 때문이다. 사사건건이 우리가 일도 못하게 하면서 발목을 잡더니 결국엔 북한도 참다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뭐 발단은 탈북인 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된 겁니다. 근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사안이거든요. 거기 2조 1항에 보면은 네. 전단 살포와 학생기 방송 등등 안 한다. 네. 구체적으로 딱 적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지금 어긴 게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한 건 어긴 게 아니에요. 됐죠. 네. 탈북인 단체들이 한 건데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우리 여당 측에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안 맞죠. 그러나 자기들이 할 말은 있습니다. 왜 이걸 못 막았느냐. 그렇죠. 네. 약속을 해서 법적 규정을 이렇게 했는데도 왜 못 막았느냐. 네. 그 항의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치 안 맞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저런 식으로 뭐 폭발을 하고 나오는 것은 이건 거꾸로 북한 쪽에 대한 이 여론만 나빠지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격앙돼 있습니까? 네, 지금 좀 화가 많이 났어요. 무슨 짓이냐 이게. 네, 네. 뭐 흔한 말로 건물이 무슨 잘못이 있냐? 왜 그걸 폭파하느냐? 아, 건물이 잘못이 없다. 예. 그게 그렇죠. 돈이 누구 돈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체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북한만 점점 더 고립되는 상황으로 빠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럼 우리는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차분하게 이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는 상황. 이게 있었다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비준됐다라면. 비준을 하면은 탈북인 단체들이 살포하고 전단 살포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장치도 만들었을 테이고 그러면 이런 발단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없어졌으면은 좀 더 다른 상황이 생기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배경에 뭐가 있느냐. 미국이 또는 유엔이 제재하고 있는 이 상황이 본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제재를 하더라도 상황을 보고 제재를 해야지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재할 내용도 아닌데도 사사건건 다 못하게 막아요. 네. 이건 남북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고 그리고 미북관계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따라서 이거는 결국은 미국 측이 좀 반성할 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놈은 남북관계 해결이 되고 미북관계가 해결되겠느냐.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게 걸맞는 구체적이고 작은 이런 전술이랄까 방법이 필요한데 네. 미국은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결국은 이렇게 됐다. 네네. 이걸 이제 반성점으로 삼아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홍의원님, 예. 지금 이 대북전단 문제를 하나의 전 빌미라고 보고 그렇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 3년 동안에 미사일을 26번을 쏘았을 때 네. 이거는 어디 뭐 허락 온 게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비교가 안 돼. 전단과 미사일 26번 오고는요. 네. 비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말 한마디 못 오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전단 이거 뿌리는 걸 빌미로 북한에서 저렇게 폭파한다. 이 국민들이 이제는 한도가 지났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에서 왜 저랬을까 하는데 깊은 내용은 지금 최고위원 말씀한 대로 이제 유엔과 미국에서 그동안 경제 제재했었던 여러 가지 품목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 경제는 거의 나는 뭐 아주 어려운 지경을 떠나서 파국 상태로 가고 있다고 봐요. 뭐 국가 부도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렇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 넘어가지 확진자가 생기지 그리고 이제 인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지 이 동요를 막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결국 만만한 이제 우리 남쪽에 내고 이제 이거 봐라. 네. 이렇게 너희 말 안 들으면은 뭐 서울 불바다로 만든다. 뭐 이렇게 이제 공갈 협박을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서른 최고위원하고 사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실체는 나온 겁니다. 유엔 제지 미국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야가 공동 우리가 특사를 좀 만들어서 네. 유엔에도 가고 미국도 가서 한반도의 정세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이것은 잘못하면은 이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저는 전쟁을 막는 방법은 바로 여야가 공동으로 그리고 또 일부가 뭐 미국에 가서 로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네. 그것보다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함께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전 풀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정면 돌파보다는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한번 쓰는 것이 좋고 네. 그리고 지난번 정부가 그저께인가 발표한 거는 국민들이 속으로 시원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야 정부가 또 대통령이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구나. 네. 그동안에 얼마나 대통령이 저걸 참느라고 어려웠겠냐 하는 이런 생각도 국민들이 가져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서는 안 되고 눈은 눈으로 네. 소위 이는 이대로 대응하는 우리 전략은 또 우리 전략대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